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이지 기본 3강 세 번째 시간으로 현장 정보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정보 설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건설의 경우에는 매번 공사가 발생이 되고 착공하고 준공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될 것인데요.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이미 지금까지 수행해 오셨던 현장들이 있으실 테고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도 있고 앞으로도 발생될 현장들이 있을 것인데 공사 계약이 발생이 될 때마다 이 프로그램에다가 하나의 폴더링을 만드는 것처럼 그 현장을 개설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의 정보를 입력을 해 놓고 그러면 그 현장에다가 이번 달에 발생된 이제 일용직들에 대한 노임을 그 현장에다가 업로드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그래서 배운 거고요.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업로드가 완성이 되면 이 현장에 매달 달에 어떤 노임을 등록이 된 부분을 저장할 수 있겠죠.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간단하게 해당 월의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현장을 개설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제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도 한번 잘 보시고 이 동영상을 보신 이후에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 여러분들 사업장의 현장의 공사 계약서를 준비를 하셔서 계약서를 보시고 여러분들도 이 현장 정보를 다 등록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남으신다라고 하시거나 여유가 되실 때마다 과거에 이미 진행이 됐던 현장들에 대한 현장 정보를 등록해 놓으시고 노임도 업로드를 해 놓게 되시면은 여러 가지 앞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한번 지금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정보를 등록하시는 방법은 상단에 보면 이 버튼을 누르시거나 좌측에 현장 관리, 현장 정보가 있죠. 둘 중에 어떤 걸 누르셔도 똑같습니다. 자, 현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현재는 지정한 현장이 없기 때문에 본사만 나오게끔 되어 있죠. 여러분들 현장에서 혹시 제하도 공사 위주로 하시거나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현장의 관리번호가 나오지 않아서 부득불 본사로 신고하시게 될 경우에는 나와 있는 것처럼 요 본사의 정보를 좀 정보를 입력해 놓으시고 여기다가 업로드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현장을 개설할 때는 당연히 상단에 신규 버튼을 눌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버튼을 누르면 현재 작업 중입니다 라는 말이 뜨고 여기에 이제 필수적인 거는 사실 현장명이랑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공사 계약서를 보시고 입력을 하시면 되시는데 한번 차근히 한번 제가 바로 한다고 생각하고서 입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에이블 그룹 빌딩 신축 공사라고 입력해 놓고요. 관공서 공사할 경우에는 공공, 민간 경우에는 민간 체크하시고 개인과의 거래인지 법인인지 사실 반드시 하셔야 될 건 아닌데 우리 사업장에 이제 공사에 대한 정보를 기록 보존하고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원도공사인지 하도공사인지, 하도공사의 경우에는 고용 승인만 받았는지 아니면 둘 다 받았는지 혹은 승인을 안 받은 미승인 현장인지에 대해서 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승인이라고 가정하고요. 만약에 고용 승인을 하시게 되면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관리번호로 입력할 수 있는 곳인데 이제 고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미승인 란이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은 미승인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주소 입력해 주시고 여기다 책임자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됐어요. 물론 입력을 안 하셔도 현장을 저장하실 수는 있는데 나중에 어차피 이제 책임자 대표님이거나 현장 소장님에 대한 정보는 좌측의 상용직 정보에서 입력이 가능하세요. 지금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책임자 입력해 주시고 지난번에 엑셀 타입을 설정해 놨죠. 지금 드롭바가 형성이 되는 이유는 지난번에 엑셀 타입을 2개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지금 둘 중에 이 현장에 적용될 엑셀 타입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사업장에서 등록한 엑셀 타입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기본 하나 바로 뜰 겁니다.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 이 현장에 맞는 그러니까 이 현장엔 특별한 엑셀 타입의 어떤 자료를 쓴다고 한다면은 그 타입을 여기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정을 해주시고 진행 중 등록 일자, 입찰 일자, 착공 일자, 준공 일자 이 부분은 좀 다 적어주셔야 되세요. 바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임의로
준공일자는 18, 30일 이렇게 놓고 공급가액부터 여기 있는 내용들은요 입력 안 하셔도 되지만 좀 정확한 정보를 관리하겠다라고 하시면 다 해주시는 게 좋겠죠. 저도 임의로 한 100억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여기는 부가세가 바로 10% 반영이 될 거고요. 할투자명 에이블그룹, 원두국사, 에이블, 건설 이렇게 해주고요. 자, 다음에 이 사후정산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건강이랑 연금에 대한 가입을 하겠느냐 이런 의미세요. 여기를 갖다가 미적용으로 바꿔놓으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 현장에서 일용직에 대한 노임이 8일 이상이라 할지라도 취득에 대한 부분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적용이 되실 거예요. 여기는 크게 건드지 않으시고 내국인, 외국인 다 적용으로 해 놓으시면 되겠고, 도서벽지는 뭔지 아실까? 거의 해당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에서 정한 도서벽지 지역에 우리 사업장이 지금 소재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50% 할인 혜택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죠.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여기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용보험 같은 경우도 내국인 대부분 다 적용하시고, 자, 외국인은 미적용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체류자격 F256 같은 경우에는 당연 가입 대상이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내국인 안에 포함이 돼서 같이 다 잡힐 겁니다. 대부분은요 이렇게 내국인 적용, 외국인 미적용으로 체크를 해놓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현장이 퇴직공제 대상인 경우에는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 관급공사 1억 이상, 그리고 민간공사는 50억 이상, 그리고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200호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공제를 가입하셔야 되니까 적용으로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외국인도 당연히 적용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적용일자는 적용으로 바꾸게 되면 자동으로 갖고 오는데 좀 다르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 좀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계산 방법도 공수라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현장이 전자카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여기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넘어가 보면 H2E9 근로내역 신고란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 좀 잘 아실까요? 2020년도에 고용보험법이 이제 개정이 돼갖고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H2E9 이 체류 자격에 해당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부분은 아니고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요 사업에 대한 이제 가입을 의무화를 이제 결정한 거죠. 나와 있는 것처럼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2021년 작년부터 시행이 적용 대상이 됐고요. 1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제 올해부터 2022년도부터 내년부터는 이제 전 사업장이 H2E9도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이제 가입 대상이 돼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타당하다. 좀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는데 이게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은 좀 많이 있긴 합니다. 정확하게 따지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고용 허가를 받은 인원만 또 할 수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많은 사업장들에서 특례 고용 허가를 다 받고 진행하는 경우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요, 일단 특이사항이 없으시다고 하면은 상시 인원을 맞추셔서 좀 클릭을 해주시고 신고 대상자는 고용 허가 인원만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좀 사항과 궁금증이 있으실 경우에는요, 담당 노무사님 또는 저희 사회보험 담당자분께 전화를 하셔갖고 좀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추가 지급액 사용 여부 이런 부분은 좀 약간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아닐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관리번호입니다. 관리번호를 좀 잘 입력해 주셔야 되세요. 잘 알지 못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우리 본사의 관리번호를 입력한다던가 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이 개설되어 있는 이 현장에 대해서 원두국 공사일 경우에는 개시 신고를 하게 되면 개시 번호가 생성이 되겠죠. 그 번호를 고용보험의 개시 번호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원두공사가 아니고 하도공사의 경우에는 그래서 만약에 원청사가 하수급인 내역 신고, 다른 말로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하도급사한테 이제 고용보험 신고를 할 수 있는 관리번호를 부여해주는 신고를 해주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이제 문서를 받게 되시면은 미승인 관리번호를 이제 아실 수 있으실 텐데, 알게 된 그 미승인 관리번호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원화도와 상관이 없이 이제 해당 공사 계약서와 내역서를 갖고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적용 신고를 하는 거죠. 적용 신고를 하시게 되면 관리번호를 부여받지 않습니까? 그럼 해당 그 관리번호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사업장에서는 전입 전출을 통해서 상용 근로자까지 관리번호가 생성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상용 관리번호까지 여기다가 그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부여된 그 관리번호를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을 해주시고 하단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되실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자,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관리 책임자가 선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있고 당구장 표시 미입력 시 전산대체 변환 시 관리 책임자 부분은 공란으로 변환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일단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좌측에 보면 이제 현장명이 에이블그룹 빌딩 신축공사 가장 처음에 지금 개설했기 때문에 0001번 코드로 해갖고 이렇게 현장이 개설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아까 잠깐 넘어갔던 부분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책임자 그럼 어떻게 등록하는 건가요? 좌측에 보면 사업장 관리에 상용직 정보라고 있습니다. 상용직 정보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자, 여기다가 보통 현장 이렇게 소규모 사업장으로 현장 소장님이 계시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대표이사님을 들어가시게 되겠죠. 여기다 대표이사님의 성함, 주민번호, 입사일 정도만 해서 등록을 해놓게 되시면은 좌측에 생성이 돼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현장 소장님들 계실 경우에는 현장 소장님들을 미리 여기다 다 등록을 해주시면 여기 이렇게 리스트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현장이 개설이 되고 여기서 이제 신규 등록을 하실 때 여기 누르시게 되면은 등록된 상용직 정보의 인원수가 여기 드랍으로 쭉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여기다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갖고 이제 현장 정보 설정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봤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거를 왜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처음 사용하시는 우리 사업장에서는 일단 급하게 이번 달 신고 업무를 진행하셔야 되니까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우리 현장에 대한 정보를 폴더 만드는 것처럼 하나의 이제 현장들을 여기다가 프로그램에다가 개설을 해놓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서가 좀 있으셔야 되겠죠. 계약서 내용을 보시고 현재 현장들을 여기다 저장해 놓으시고 나중에 여유가 되실 경우에는 과거의 현장들 그리고 들어갔던 인원들에 대한 노임을 업로드 하셔갖고 해놓으시게 되면은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산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특정 홍길동 일용직 검색하면은 과거에 몇 년도 몇 월에 어느 현장에 일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가 되고 출력이 가능하고 조회가 가능하시겠죠. 여러분 잘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현장 정보 설정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